네, 30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5% 오르면서 2,593.65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닷새만의 상승 전환,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해서 뽑아내는 게 또 중요하죠.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딱 900 나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 오른 900.87.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은 입추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가을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 덥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태풍이 올라온다 이런 소식까지 날씨가 참 변덕인데요. 증시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또 기대 요인이 상당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무역 수지 발표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좀 많이 줄어서 2달 연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 기록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간밤 글로벌 증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반도체 주들은 강세를 띈 반면에 2차 전지주들 또 전기차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주도 섹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흐름이 포착이 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0.59%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현재는 2,5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하면서 종가 대비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0포인트 선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이고요. 9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세라서요. 이게 또 언제 전환이 될지 이 부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3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도 저가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1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7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 섹터 1.74%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보시면 기계 섹터도 1.3%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운소장비 섹터 1.05%, 유통업 섹터도 1.24%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섹터가 음식료품 섹터도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1%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살펴보시면 의료정밀 섹터가 0.7%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섹터 0.38%, 의학 섹터도 0.08%로 소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그리고 서비스 섹터는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투톱 오늘도 엇갈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을 했고 삼성전자가 파란불을 켜냈다면 오늘은 그 주가의 양상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을 켜내면서 0.49%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셀업체들 오늘은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LG에너지솔루션 1.56% 강세로 출발을 했고요. 또 그 밖에 LG화학도 1.79%로 강세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삼성 SDI 0.97%로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들 오랜만에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78% 상승하면서 57만 1,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1.14% 오른 44만 4,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완성차 기업들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현대차가 0.74% 오르는 가운데 기아가 1%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1.16% 오른 78,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오늘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현재는 1.77% 오른 23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0.13% 조정을 받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마찬가지로 오늘은 반등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0.15% 상승 중에 있고요. 34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84% 조금 더 많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재 종목 중에서 LNF는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46% 하락한 21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는데요. 포스코 DX가 2.68%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코스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4% 출발을 하면서 67,800원을 기록 중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0.4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많이 올랐었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임주들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로봇주들도 오늘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0.5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쪽 지수는 양호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은요. 여전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갑론을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검증을 했을 때 세 곳 가운데서 한 두 곳 정도만 이 증거를 찾더라도 그래도 이 초전도체를 확정짓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이 큰 상황 가운데 일단 오르는 종목군들 연속성을 몇몇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곡물 시장 쪽에서의 반응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도가 최근 곡물 시장에 가장 큰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쌀 수출 막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수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밀의 수입세에도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설탕까지도 수출 금지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설탕주들 쪽으로의 반응 나타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나 로봇 같은 경우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희비가 많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단계 많이 올랐던 치매치료제라든지 이쪽으로는 차익 매물 받으면서 약세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특징 좀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설탕주들 그리고 곡물, 식료품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인 이슈가 많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음식료품주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인도에서 온 이슈입니다. 인도에서 쌀 수출을 금지한 이후에 설탕 수출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경고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의 사탕수수 주요 재배 지역에서 올 한 해 강수량이 줄어든 탓에 이 설탕의 원료로 여겨지고 있는 사탕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설탕주들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 증시에서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곡물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또 한 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소맥 선물 가격이 3% 넘게 올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 내년에 3선 연임 도전합니다. 그런데 인도 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 특히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슈가 크다고 하죠. 그래서 모디 총리 더 이 물가를 잡는데, 더 식품 가격을 잡는데 혈안인 상황이고요. 인도가 최근에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곡물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된 종목 보락 먼저 좀 볼게요. 보락이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양사 대표적입니다. 삼양사도 한 4% 정도.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변동성도 만만치 좀 않은 상황인데요. 대상도 보겠습니다. 현재 대상 강과권 정도, 대한제당도 한 6% 정도의 오름세인데 윗꼬리 달리거나 혹은 음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일단은 저 곡물 가격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식품료 쪽에 들어가는 이제 곡물 가격 특히 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원유 가격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도. 좀 움직이. 예? 인도.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제가 인도네시아라고 그랬나요?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인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국제유가 말고는 네. 테마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 건 아니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역시 거래량 늘 때 뭐 단기 매매로는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면은 역시 모멘텀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테마주의 논리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 가운데서 좀 탄탄하게 오르는 움직이는 종목이 조선이 오늘 좋습니다.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3% 정도의 오름세고요. 현대미포조선 2%,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도 2%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보겠습니다. 한국카본이 2% 정도의 상승세고 그리고 동성화인텍 쪽으로도 2%가량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성광밴드도 좋던데요. 오늘 성광밴드 3% 정도 오르면서 대체로 2에서 3% 정도의 상승세 조선 기자재에서 나옵니다. 앞서서 체크포인트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이 조선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조금 소폭 주춤했지만은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 조선주 말고 같이 이제 기자재나 피팅 업체들 뭐 이런 부품 업체들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선주는 국제 유가 강세면은 앞으로의 뭐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수주도 좋고 그러다는데 수주 더 늘어날 수 있죠. 뭐 그런다고 보면 여전히 조금 많이 올랐지만은 하지만 주가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섹터 추세적으로의 오름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이쪽 오늘 아침에 체크 포인트로 두 가지 이 국제유가 파입 부분하고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2개 주셨으니까 이쪽도 보겠습니다. 원택이 좋습니다. 현재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3% 정도 오르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비율도 2% 역시나 이 종목도 신고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추천주였던 이루다도 2% 정도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은 또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어제 좀 대자뷰 같죠. 어제 이 시간에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하고 화장품 쪽을 봤었는데 화장품 가운데서는 뭐 이 뷰티스킨이라든지 최근에 좀 새로운 종목군들이 더 강합니다. 뷰티스킨도 장중한때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다가 지금 약간은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마녀공장도 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제까지 13% 좀 강하게 오르다가 오늘은 좀 밀리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함께 좀 묶어주실까요? 네, 오늘 뭐 비올하고 원택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 뭐 종목별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네. 아까적으로 보면 이제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 조금 약세. 지금 차트의 위치마다 자리에 있는 위치마다 조금씩 틀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이격도만 가파르지 않으면은 뭐 여전히 저는 괜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격도 가파르면 이격 조정 과정도 좀 거쳐야 되니까 네. 추격 매수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 있고 오늘 화장품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강세 보이는 업종도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네. 일단 뭐 해외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매출도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중국 쪽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쪽으로는 여전히 뭐 좋다. 중소형 업체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확실히 한 섹터 내에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네요. 오늘장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실리콘2라든지 이쪽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하이로닉이 오늘 또 많이 강합니다. 한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도 보겠습니다. 로봇이 단기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장에서는 다소 좀 차익 매물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어렵네요. 오늘은 한 섹터 내에서 주가가 워낙에 많이 달라서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유진 로봇은 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로봇주들, 로보라든지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쪽은 많이 빠집니다. 로보가 현재 6%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보시면은 한 3% 정도의 약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 이쪽도 하락하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의 희비 엇갈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제 일단은 뭐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데 좀 유진 로봇이 어제 뭐 상한가 가면서 네. 오늘 그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좀 아침까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한가 그 다음 날에는 원래 오전 그 다음 날에는 좀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요. 눌림 구간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더 테마를 형성해서 강세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좀 눈길을 끄는 변화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AI 반도체 쪽 이쪽의 종목군들이 다시금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일단 사이즈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정도 오르면서 현재 이거래일 연속된 반등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까지는 지금 약한 흐름인데요. 하이닉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요.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이쪽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한미 반도체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이 종목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먼저 움직였던 몇몇 소부장 섹터가 약간씩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다소 좀 쓴소리를 듣고 있는 파도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가 3만 원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까지도 이 가격은 못 왔습니다. 어제 첫날 좀 부진한 신고식이었고요. 오늘장 이 두 번째 거래일인데 일단은 상승불을 켜면서 3만 원 선 근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랜만에 좀 볼까요? 네, 오늘 뭐 크게 뭐 주목되는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 뭐 종목별로 좀 등락은 엇갈리고 있어요. 뭐 지금 한미반도체, 소폭 지금 5% 정도 강세. 이 한미반도체가 뭐 제일 강하고 나중에 뭐 나머지 뭐 HPSB라든가 뭐 이런 거는 1%대 하락.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하락했는데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했네요. 종목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풍 약세. 일단 한미반도체는 뭐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적이 전망되는 전망치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조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실적 개선이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종목들도 역시 반등이 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보시면은 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오늘 뭐 강세 보합권이긴 하지만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음봉 나오고 있고 이따가는 어떻게 될지는 물론 모르겠지만은 조금 아직까지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 쪽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에 AI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졌고요. 이와 관련된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종목은 탄력 좋습니다. 와이랩이 대표적인데 이 종목이 3거래일 연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12%대 급등이고요. 현재는 정적 VI 발동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MBT 보겠습니다. 4%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 실리면서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이고요. 미스터블루도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군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는데요. 네이버 쪽의 훈풍을 웹툰 종목군들이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웹툰 쪽 잘 모르는데 와이랩 강세는 저는 신규 주식이기 때문에 네. 강세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미스터블루나 이런 쪽에 뭐 소폭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뭐 뉴스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웹툰 주식들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럼 차트 위치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와이랩은
신규 상장주니까 와이르면 이쪽을 올라가니까 제외하고. 뭐 일단 조화는 보입니다. 조화는 보이고 네. 뭐 요즘 신규 상장주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해가지고 상장 당일날에 네. 조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굳이 와이르뿐만이 아니라 이런 웹툰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신규 관련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방송에서 네.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거 잘 찾아서 보시면은 비슷한 움직임으로 갈 것으로 보고는 네.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도 봐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20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강해서 초전도체 보겠습니다. 어제도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늘 장도 상한가 현재 안착한 모습, 상한가 잔량 45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양상이고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현재는 23%대의 급등이고요. 덕성은 한두 호가 모자라서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어제 29.63%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20%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덕성, 서원, 그리고 덕성 우선주, 모비스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다 오늘 또 두 자릿수대 급등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도 마찬가지인데 서남 이 종목 이번 달에만 얼마가 올랐냐면요. 181% 올랐습니다. 이번 달 8월 오늘이 참고로 8일입니다. 5,000원대 주식이 현재는 14,000원까지 올라 있는 이 초전도체 테마를 제대로 탄 종목군인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물질, 뭐 그래핀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뭐 구리 이쪽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현재 구리 쪽에 대창이 14%대 상승, 뭐 서원 2구 산업 이쪽으로도 나란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좀 뭔가 시나리오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닐 힘들 것 것 같아요. 이 같아요. 너무 오. 날짜 그거는 이제 많이 남았고 네. 그냥 많이 오르면은 이격도 보고 그냥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급하고 일단 뭐 따라붙는 거는 불가능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 좀 더 가지고 가본 네. 홀딩하고 만약에 급락 나오면 그냥 같이 팔자. 그냥 그 관점입니다. 역시나 테마주의 논리로 네. 적용을 해서 짧게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장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적으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하락이 훨씬 더 많네요. 1,500여 개 가깝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도 디데이가 아닌 건가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대체로는 뭐 1% 안팎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10% 급락 나왔죠. 오늘 3%대 추가 하락 중이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어제 안 밀렸는데 오늘 시차를 두고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차 전지가 다 밀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SKC나 PNT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쪽은 또 강보학권 정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오후에 정말 많이 밀렸잖아요. 오늘도 바닥을 못 잡는데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될까요? 지금 주요 이동평균선들 하나둘씩 깨고 내려가가지고 일단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시면은요. 네. 당분간 아예 그냥 보지도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를 뭐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에코프로비엠 보면은 고점 대비 한 4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조금 더 내려오면 보통 한 최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하면 일단 브레이크는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뭐 아직까지 뭐 이동평균선이 뭐 5일 이동평균선하고 오늘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데드크로스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져야 될 거예요. 조금 더 빠져. 근데 뭐 단기 반등은 하루 정도 더 빠지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조금 보는 거는 접근하는 거는 조금 더 이따가 해도 된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활용 구간 이용해서 뭐 하시든지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워낙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오늘장에서는 어제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나 또 오후장에 요즘에 변동성이 커지거나 매물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출발 상황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양쪽 지수는 엇갈립니다. 위아래로 0.4% 정도씩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는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일단 미국 시장이 뭐 일단은 강세가 좀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강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일단 CPI 전까지는 CPI 발표 때까지는 좀 관망 좀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단기 투자자 아닌 분들 같은 경우 단기 투자자 분들이야 그냥 변동성 이용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11일 CPI 우리나라 시장이 금요일장까지 시작되기 전까지는 불투명하잖아요. 일단 CPI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해보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 단기 저점일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플러스로 끝나면 굳이 뭐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일입니다. CPI 발표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좀 진드간히 시장을 지켜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수고해주신 최현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